안녕하세요. 장호경제교실입니다. 경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환율이고 하나는 금리,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또 국가에서 경제정책을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 있죠.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잘 빌려서 자영업도 활성화시키고, 또한 기업에서 돈을 빌려서 저렴한 또 이자로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인력이 필요하니까 고용을 창출하게 되죠.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예로서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 낮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기가 좋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또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빌리기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시중금리도 따라 같이 올라갑니다. 돈을 빌리기 힘들기 때문에 물건을 적게 만들어내고 소비를 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프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입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금리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대체로 보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팬데믹이 왔을 때, 이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럴 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경기 부양 정책을 합니다. 그러나 물가가 점점 올라갈 때는 기준금리를 점점 올려가지고 그 물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보통 2019년도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기준금리가 거의 2%대선에 머물렀습니다. 이럴 때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점에 이르렀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어떤 금리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금리에는 변동금리와 확정금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리가 최저점에 이르렀다, 이럴 때는 두말 할 것도 없이 확정금리로 확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 2%에서 1.5%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경기가 점점 좋아지거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4% 이상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감당해야 될 이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또 기준금리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물어볼 것 없이 변동금리를 하셔야 되겠죠. 어차피 올라간 금리는 또 경기가 나빠지거나 경제 정책이 돼서 또 내려갈 수가 있죠. 그죠? 5% 정도의 기준금리 있었는데 2%, 3%로 다운된다 그러면 이자가 그만큼 내려간다, 이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쌀 때, 저렴할 때 매수한 것을 들 때 손해를 보더라도 그 원금을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높을 때, 낮을 때 이것을 뉴스에 잘 기억하셨다가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들 재테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미국 S&P 500 지수와 기준금리 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기준금리가 0.2%, 0.3%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쯤 와서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올랐죠.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2, 3% 수준인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이상 이래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자금, 아주 큰 자금은 경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조 단위도. 최소가 조 단위니까. 그럼 거기에서 2%, 1%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돈이란 것은 이자가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뉴스에 항상 나오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참 어렵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또 경기를 부양시키기는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입안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표를 의식해서 너무 선심적으로 금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서민들 편한 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경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장호의 경제교실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